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풍선효과라는 명분으로 서울 외곽 지역은 물론 경기도 중 규제가 아직 강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수요들이 있는 지역들까지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0일에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새롭게 급등하던 수원의 3개구와 의왕, 안양, 만안구를 지정하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중 급등하던 수원 8달구나 구리, 용인 수지 기흥구, 성남 등의 규제 역시 강화되면서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건설사와 연결되어 규제 정책만 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언론들은 이제 규제가 없는 오동평이나 안시성 등 점점 더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 퍼진다고 하는데요. 이들 말에 따르면 이렇게 밀리고 밀려 흑산도나 독도까지도 풍선 효과가 퍼진다고 할 기세입니다. 과연 실수요들이 잘 찾지 않는 지역에도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풍선 효과가 멀리 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풍선 효과로 급등한다는 지역들은 규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오를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약속드렸듯 풍선 효과가 오래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풍선 효과라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볼까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풍선 효과는 부동산에서는 투기가 많이 들어간 지역들을 규제로 눌러 문제를 해결하면 그 투기 수요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며 상승하는 문제를 뜻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품이 급격히 끼던 시기에도 오르지 않았거나 소폭만 오른 점을 봐서 투기 수요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은 지역들이 지금 풍선 효과라는 명분으로 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 풍선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비규제 지역이라고 지금 오르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지역에 비해 교통이나 상권 등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들이 최종적으로 사지 않으니 투기 수요들의 유입이 적어 추격 매수가 잘 붙지 않던 지역들이죠. 그러니 이런 지역들에 지금 들어가봤자 투기 수요들끼리만 폭탄 돌리기를 할 뿐이지 결국은 상급지가 떨어지고 하급지는 올라가면서 그 사이에 갭이 줄어드니 실수요들은 더더욱 빠지는 현상만 생기는 거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하급지가 상급지의 가격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들마저 이 일을 더 오를 것처럼 매일 대서특필하니 이를 믿고 들어가는 투기 수요들도 생기는데 참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포의 33에서 35평 정도가 평균 10억 정도인데 아무리 신축의 역세권이더라도 같은 평형의 수원이 10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요들이 마포를 갈까요? 수원을 갈까요? 이런 간단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언론에서 오른다는 말만 믿고 돈 더 벌겠다고 지금 비싼 가격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뇌가 아메바 수준이라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오르는 것은 기존에 들어갔던 투기 수요들이 이제서야 비싸게 팔면서 빠져나가는 동안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상급지의 가격 역시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데요. 현재 12.16 정책으로 상급지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고 어제부로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선 초고가 아파트부터 대출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이전에는 편법을 통해 규제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 찬스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리니 사용할 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입지는 빠슝하고 오른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이에 동조하여 사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도 이제는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이니 암암리에 담합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상급지와 하급지처럼 초고가 아파트가 떨어지면 고가를 통해 중저가까지 위에서부터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즉 상급지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이는 이미 강남 3구와 양천구가 점점 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강남은 떨어지는데 서울 외곽 지역들이 매일같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오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결국 조만간 강남의 하락세는 서울로, 서울의 하락세는 수도권으로 점점 더 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그 전에 일어나는 풍선 효과는 잠깐일 뿐이며, 실제 하락세가 시작했을 때 실수요들이 상급지로 옮겨가면서 풍선 효과가 있었던 지역들부터 먼저 박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투기 수요들의 매수 심리로 인해 이번에는 더 오를 거라고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 시기였던 참여정부 시기부터 보실 텐데요. 당시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던 시기였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7군데 있었는데요.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 이에 해당되며, 이 지역들을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꼈다고 해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버블 세븐이 미친듯이 급등하자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됐었는데요. 2006년에는 330 대책으로 DTI 규제가 전반적으로 시행되자 많은 기사들에서 풍선 효과가 양천으로 퍼진다느니, 안양으로 퍼진다느니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 3월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 DTI를 30에서 50%로 세분화하면서 그제서야 강남의 상승세가 멈추었고, 여기에 양천과 안양은 원래 목동과 평촌이 있어 이미 버블 세븐 지역이라 오르고 있었는데 무슨 풍선 효과라고 개소리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풍선 효과라고 우기니까 한번 확인해보면 이미 양천과 안양은 2005년 5월부터 급등했었고, 풍선 효과 말이 나온지 1년이 약간 안 되는 2007년 3월부터 강남과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7년 8월부터 다시 오르다 2008년 7월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2006년까지는 이후 1, 2년간 더 올랐기 때문에 지들이 맞췄다는 식으로 이런 풍선 효과 기사들은 남겨놓았었는데요. 재밌는 건 더 최근인 2008년쯤에 풍선 효과로 오른다는 기사들은 지들이 틀렸으니 싹 내려버렸습니다. 다행히 포털 사이트 시스템상으로 아직 제목과 미리 보기가 남아있는 것들이 몇 건 있어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볼 수는 있겠네요. 2008년 4월에는 노원, 도봉, 강북, 중랑구 등을 신버블 세븐이라고 또 신조어까지 만들며 강북으로 풍선 효과가 퍼진다고 했는데요. 이미 2006년 말부터 오르고 있었던 지역들이지만 강남의 상승세가 멈추자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더 띄우기 시작한 거죠. 자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강남의 하락은 08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10월부터는 노동광 등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풍선 효과를 말한 지 6개월, 강남이 떨어진 지 3개월 만에 바로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번 12.16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풍선 효과로 다시 노동광 등의 지역이 오른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강남 3구의 반응이 더 빠르게 나오며 지난 1월 20일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고요. 앞에서 말했듯 풍선 효과 기사가 나온지 그리고 강남의 하락세가 나온지 얼마나 지나서 서울 외곽 지역에 풍선 효과가 빠지기 시작했죠? 채 반년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는 굉장히 심각했죠. 단지 지수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전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영상에서 말했듯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급등세가 마무리될 때쯤엔 항상 외곽 지역이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하락세가 시작되면 얼마 안 있어 이 풍선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말았죠. 마치 풍선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찼을 때는 누르면 인근이 부풀어 오르는 듯 했다가 결국 터져버리듯 풍선 효과 역시
지금처럼 거품이 가득 찬 시장에서 강남을 누르면 인근이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노도강 등 서울 지역을 넘어 수용성이니 안시성이니 김부검이니 되도 않는 신조어들을 만들어 계속 투기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예전에 똑같이 했던 짓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들 역시 결국은 떨어졌죠. 게다가 상승세의 이면에는 항상 함께하던 자전거래, 상승세가 멈추겠다 싶을 때마다 들어가는 자전거래로 인해 시세는 끊임없이 올랐으나 이제는 이딴 쓰레기짓도 할 수 없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된 상황이고요. 결국 집값은 시장이 올바르게 돌아갈 때의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전 서울 아파트 부족 영상에서 말했듯 투기 수요가 빠지면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이 책정될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처럼 생겨난 일시적인 풍선 효과는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실수요들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들어온 투기 수요들에 의한 것인 만큼 저 거품은 순식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지역들을 찍어주는 언론들은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악마들일 뿐,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